자, 12강 전산회계 2급 107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데이터 설치는 한국세무사에 가서 107의 데이터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요거 압축 푸신 다음에 실행 파일 2교시로 들어가서 요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연습용 감독관 번호랑 이거는 여기 압축 폴더에 푼 거에 보시면은 여기 설치 안내 파일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여기 번호가 2211112번이고요. 여러분 이름 이렇게 여러분 이름 입력하고 설치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형이라고 가정하고 3030번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실기부터 해볼 건데요. 태형상사 해가지고요. 쭉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쪽수를 좀 불러드릴게요. 자,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그 문제지를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로는 319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은요. 자, 태형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지금 빨갛게 떴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체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7, 그 다음에 35라고 되어 있는데 36이네요. 그죠? 그리고 25785, 25785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세 유형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간이가세자가 아니라 일반 가세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가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태의 경우에 여기 업태 보시면 제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도소매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제시사항이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죠. 자, 다음은 태형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밑에 바로 대손충당금이 빠졌죠. 자, 108번이 외상매출금이면 109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회 안 하셔도 108번 보고 109번이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금액이 10만 원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을까요? 자, 보니까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24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쪽도 한번 볼게요. 외상 매입금에 1100이라고 돼 있는데 800만 원이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대조해서 찾으셔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 2번이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자, 문제 2번에 1번 보니까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신한은행이면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98005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신한은행.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유형은 보통 예금.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면 그 자료도 넣어 주세요. 제시된 거는 하라는 거니까 제시된 것들은 넣어 주시면 돼요. 다시 834009인가요? 83400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입력하시고 자, 계좌 개설 은행 및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다른 건 없고 개설일자가 나와 있네요. 그럼 개설일자는 여기 밑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2023년도 1월 1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용 계좌에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1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태원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셔서 받으러부터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기후상사 350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죠? 자, 하우스컴이 빠졌네요. 그럼 여기 F2번 눌러서 하우스컴 입력해 주시고 5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보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급보험 보니까 모두 PC에서 400이니까 요거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로 컴퓨터. 요거는 650이 아니라 2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일반적표 입력입니다. 자, 일반적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7월 5일 거네요. 자,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라는 건 이제 이자를 미리 준 거죠.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미리 준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요 금액은 970만 원이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또 이자를 지급한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30만 원. 자,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인데 언제 갚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3개월간 차입한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채무 계정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세무은행한테 빌린 거니까 세무은행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7월 7일 날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표이다 해서 전액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거래 명세표에 있는 금액 보고 상품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7월 7일입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자, 금액은 396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외상으로 산 거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누구한테 산 겁니까? 대림전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 볼까요? 8월 3일 국제전자의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고, 그 다음에 잔액은 어음으로 수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날짜 바꿔서 분계 바로 해보세요.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날 차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지금 들어온 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500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2천만 원 중에 1,500 받았으니까 나머지 500만 원은 받으러옴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국제전자가 발행한 어음이래요. 그렇죠? 국제전자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 국제전자라고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8월 10일 날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치료 지원을 위해서 한국복지협의회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했네요. 좋은 일 했네요. 자, 8월 10일 날. 자,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부금이죠. 자, 기부금 100만 원. 자, 대변에는 현금이네요. 자,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9월 1일 날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의 대표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자, 거래처의 결혼식이니까 이거는 접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9월 1일 날 차변에 접대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 주시고, 자, 금액은 49,000원이네요. 그죠? 49,000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6번 문제 보실까요?
자, 9월 10일 날 영업부 사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15만 원과 회사 부담 1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대변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9월 10일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죠. 얼마가 나갔냐 하면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차변에 우리가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회사가 직원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아예 제시를 했죠.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문제 제시한 대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10월 11일 매출처 미래전산의 판매용 PC예요. 비품이 아니에요. 상품이죠. 48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하기로 계약만 한 거네요.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 대금의 20%를 미리 수령했다. 자,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가 10월 11일이죠. 자,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 금액은 480만 원의 20%니까 96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리 받은 계약금을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선수금. 이렇게 미래전산이라고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입금전표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5일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8번 문제인가요? 11월 25일 거를 한번 보시죠. 자, 전월분 10월 달 거 BC카드 사용대금 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BC카드를 사용했을 당시에는 무슨 비용이라든지 처리해주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미지급금을 갚은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래처 코드는 BC카드. 자,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대변에는 뭘로 갚았다? 보통 예금으로 갚았다. 어디 은행 통장으로 빠져나갔다는 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워두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의 패턴은 어떤 문제였죠, 여러분? 문제 5번은 입력되어 있는 게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는 문제, 이거나 뭐 누락된 걸 추가로 입력하거나. 자, 문제 5번의 1번입니다. 7월 29일 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본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3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7월 달 입력된 거를 들어가 보면 자산으로 해야 될 거 비용 처리해 놨겠네요. 역시나 수선비로 비용 처리해 놨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과 관련된 거니까 건물로 처리하셔야죠. 간혹 질문을 주시는 게 선생님 완성 건물로 하면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완성 건물은 건물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완성 건물 이렇게 하면 틀린 거니까 건물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죠, 여러분. 자, 11월 23일 날 대표자 개인 소유 주택의 에어컨 설치 비용 15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고 비용으로 기록을 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자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까요? 자, 지급하고 비용이 아니라 비품으로 기록했다. 제가 글자 잘못 봤어요. 비품으로 기록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비품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쓸 걸 지금 회사 돈으로 쓴 거죠. 그럼 이건 회사의 비품이 아니라 인출금을 빼간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빼간 거죠. 근데 우리가 연도 중에 자본금을 빼갔을 때는 인출금이라고 했다가 이걸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인출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의 결산정리사항, 즉 기말수정분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은요, 12월 31일 거 차변부터 하겠네.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국가공인 자격증이잖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에 연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문제 6번에 1번입니다.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미사용한 금액이 3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만큼은 소모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미사용한 금액이 3만 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것만큼은 비용으로 쓰지 않은 거니까 소모품 비를 취소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이급은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취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래요. 그러면 만 원에 취득했는데 12,000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이 오른 거죠. 그럼 50주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5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이걸 또 누르고 있네요. 제가 계산기를 1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자, 계산기를 자꾸 누르다 보니까 암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계산기 연습을 또 많이 하는 것이 복잡한 계산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정도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의 가치가 오른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 10만 원 오른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험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 날 갱신하고 보험료 36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10월 1일 날 보험료 비용 36만 원을 처리했지만 이게 지금 내년도 9월까지니까 이 36만 원은 12개월치잖아요. 자, 36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한 달에 3만 원이네요. 근데 내년도 9월 달까지니까 9개월치. 9개월치면 27만 원은 올해 보험료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만큼은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성급 비용으로 대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확한 단기분 보험료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7만 원을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자, 대변에는 뭘 줄이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험료죠.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500번대 보험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네요, 여러분.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에 2023년도 올해의 기속분, 그러니까 올해 기속분이라는 건 올해에 속하는 부분이 6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올해 2023년도 12월 말일 날, 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지만 60만 원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용을 예상한 거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주고, 그렇죠? 그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거래처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거래처 코드를 걸 수는 없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7번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문제 다 풀었잖아요. 더 이상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저랑 수업하면서 막 제가 어려운 얘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막 마감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에서는 제시된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입니다. 자, 장부 조회하는 문제인가요? 자, 1월부터 6월, 7번에 1번입니다. 1월부터 6월 동안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총계정 원장에서 자, 1월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자, 접대비 계정 과목이죠, 여러분. 접대비 계정 과목만 조회를 해보시면 자,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접대비로 분계된 것들은 다 집계가 돼 있고 총 합계 금액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들?
650만 원이다 라는 거죠. 65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1월 말의 미수금 장부가액은 전기 말에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또 이제 자주 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전년도 말 대비 1월 31일 시점에 미수금이 얼마가 증가했는가? 여러분, 요거는 메모해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보면, 자, 1월 달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23년도 1월 말일 기준으로,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비교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또 전년도 22년도와 23년도께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전년도 말 대비 미수금이 1월 말일 시점에서 얼마 증가했는가? 그럼 미수금을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전년도 말에 450인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505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55만 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5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들은 또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마지막 3번이네요. 5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줘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5월 말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상매출금 조회해보면 되겠네요. 자,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봤으니까 엔터 치면 처음에 등록된 거래처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엔터 치면 마지막에 있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까지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잔액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게 또 정렬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니까 요 금액이겠네요. 첫 번째. 그렇죠? 대복전자인가요? 예,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물어본 거는 코드번을 물어봤으니까 00112. 그렇죠? 그리고 잔액 3,650만 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는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다른 거 다 했다 치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00112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겠죠? 앞에 공짜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3,65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7회 전산회계 2급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07회 객관식 문제에서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